그러면은 양치나 좀 치실 말고 사실 그 잇몸 하면 또 치조과에서 추천할 수 있는 좀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런 잇몸 건강을 조금 지킬 수 있는. 일단 뭐 기계적인 처치가 항상 대원칙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치간 칫솔, 그 다음에 치실, 요게 이제 잘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기계적은 아닙니다만 이리게이션, 아주 강한 물의 힘을 통해 가지고 큰 음식 덩어리들을 좀 빼내주는, 흔히 말하는 뭐 워터픽 뭐 이런 기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물로 헹궈내는 건데,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기계적으로 닦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도저히 잘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화학요법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글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클로렉시딘과 같은 살균, 세균에 대한 어떤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게 있는가 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성분들 자체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죽염을 또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이게 과학적 근거는 크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금은 살균의 효과가 있고 게다가 죽염의 기운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 혈압이 자꾸 고혈압이 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 짜게 해가지고 자꾸 그걸 매일 드시니까, 그걸 먹는 건 거예요? 아닌데 가글하고 뱉으면 입에 남아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잇몸 살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너무 짠 거를 많이 섭취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또 환자분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굳이 말리진 않아요. 그게 근데 실제로 도움이 되기는 돼요? 뭐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농도가 달라지니까 삼투압의 현상에 의해서 세균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고 그러면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 논문 같은 건 혹시 논문 같은 건 딱히 죽염에 대해서는 하나 있을 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환자분들이 좋아하고 하신다고 하면은 적극 권장. 왜냐하면은 그만큼 자기 잇몸의 관리를 그렇죠. 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오케이, 죽염 좋고 대신에 거기에 치실까지 한번 더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아예 안 하실 분들을 훨씬 좀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어서 죽염 같은 것도 사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효과는 뭐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돌출입이 유전이다 아니다, 요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유전자인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골격적으로 위턱 자체 성장이 과하게 되는 분들, 그런 골격 패턴 같은 게 뭐 주걱턱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유전적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건데, 치아 각도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거는 유전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고, 그거보다 이제 후천적인 영향도 많이 있죠. 뭐 어릴 때 손가락을 뭐 예를 들어 빤다든지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혀 내미는 습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비염 있는 분들 그렇죠. 코가 막혀 있으면 이제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돌출이 더 심해지고, 그런 게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사실 골격적인 유전이 아예 없다고 네네.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네. 사실은 후천적인 요인 때문에 어릴 때는 괜찮았으나 점점 네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네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잇몸이 안 좋아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잇몸 안 좋으신 분들이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씀드리면 거의 하는 분이, 저희 어머니도 안 좋으세요. 엄마 탓, 맞아, 유전. 엄마 탓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 기본적으로 칫솔질을 잘 맞아. 안 하셨기 때문에 엄마도 망가진 거고 환자분도 망가진 거예요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아유 수는. 그러셨군요. 참 억울하시겠습니다. 네, 좀 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병도 다 그렇고 애들 공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공부 못하지? 일단은 유전이다 라고 해버리면은 너무나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이거는 유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저희 잇몸 보는 거에서는 되게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잇몸이 안 좋으면 애들도 잇몸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DNA가 간 것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맨날 치킨 먹고 막 바로 자, 칫솔질 안 하고 칫솔 사달라 그래도 안 사주고 막 치실도 집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 애는 이 구강 관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그렇죠. 없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막 치실 새로 사오고 막 뭐 닦고 있고 하면은 애들도 보면서, 아 이거 닦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엄마들이 너 밥 먹었으니까 바로 닦아,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은 애들은 자기도 모르게 닦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DNA도 물론 있었지만 엄마 아빠의 어떤 유전적인 그렇죠. 것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현이 돼서 전달되는 거니까 그거는 유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네이처냐 널처냐 뭐 그런 표현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결국은 그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렇지. 유전이 시작이 됐고 실제로 유전적인 영향이 없을지라도 그 환경에 살면은 같이 그렇게 영향을 된다. 받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막 잇몸이 이제 좀 잘한다든가 이 치조가 자체가 잘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그런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외골성 뭐 내지는 그 엑소스토시스라고 해서 뼈가 여기까지만 딱 자라야 되는데 그냥 살다 보면은 점점 더 여기 울퉁불퉁 뼈가 생기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암인 줄 알고 치과에 오셔가지고 맞아요. 뭐 큰 거 생겼어요라고 하는데 보면은 뼈예요. 그래서 이거 뼈예요. 그럼 뼈가 이렇게 왜 생겼어요? 그럼 이 광대뼈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꺼진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냥 뼈가 튀어나오신 거예요 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자꾸 커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커지는 분도 계시고 어느 날 만져보니까 나 왜 이렇게 꺼졌지? 그러고서 인식을 늦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건 이 엑소스토시스 뼈 밖으로 뼈가 자꾸 자라시는 경우에 특히 앞니 쪽에 자라면은 입술이 점점 도톰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논문 찾아봤어요. 논문 찾아봤는데 일단은 교합력일 것이다. 너무 딱딱한 거를 많이 씹다 보니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뼈가 증가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뭐 입증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얼마나 물어 뜯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런 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드너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되게 정말 드문 유전병인데 장에 생기는 종양 같은 그런 병인데 그거에 같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잇몸뼈가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희박한 거니까 거의 불가능한 기전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냥 잇몸뼈 자체가 좀 두툼했던 건데 그거를 최근에 두껍다고 발견을. 인지를 한 거죠. 혀를 대보니까 나 왜 이렇게 뼈가 두껍지? 내지는 거울 보다가 내지 누군가 한마디를 한 거죠. 너 왜 이렇게 입술 튀어나왔니? 그러면 평생을 튀어나와 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점점 더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 볼 일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죠. 가끔씩 이렇게 보면 놀랄 때 있어요. 너 이렇게 그렇지. 뿌옇게 했나? 네. 자기 잇몸을 사실 볼 일이 없으니까 볼 일이 없죠. 그때 이제 발견해가지고 황급하게 뛰어오시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돌려보내죠.